존 할비 켈록 의사의 무덤입니다. 이건 켈록 의사. 한 번은 옆집 동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저녁에 잭슨에 있는 전도에 갔었는데 얼마나 좋은 전도인지 모르겠다고. 누구가 하는 전도회인데, 그 조셉 베이스라는 사람이 하는 전도회인데 지금까지 듣지 못하던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오늘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참석하는 가운데 그들이 새로운 재림 기별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는 교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떠나서 저쪽 북쪽에서 플린트라는 곳에 살았는데 거기서 배틀크릭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틀크릭으로 이사하면서 직업을 바꿨어요. 빗자루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빗자루를 만들어가지고 빗자루를 파는데 두 아들, 특별히 이게 둘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둘이 또 있었어요. 첫째 부인에게서 낳은 아이들이 6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아이들이 메리스라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둘째 부인에게서 낳은 앤에게서 낳은 아들이 큰 아들이 존 할비 켈록이고 두 번째 아들이 W.K. 켈록이에요. 이 큰 아들이 들은 그 아버지가 하는 그 공장에 빗자루 공장에 일하는 걸 꺼려했어요. 자기는 책을 읽고 싶은데 책을 읽으려면은 시조사에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조사에 청소부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일하면서 시간만 있으면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는 그 Youth Instruction이라는 유스 인스트럭터라는 그런 잡지에 글도 쓰게 되고 나중에는 활자 뽑아서 그 프린트하는 것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 존 할비 켈록은 화이트 가정하고 가깝게 되고 이 집에 와서도 얼마 살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의과대학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과대학을 가게 되고 의과대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결국 우리 병원 사업에 지대한 공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그 동네에 의사들이 왔어요. 의사들이 와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그 애들하고 같이 가서 그 창문으로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환자를 도마 위에다 놓고서는 거기다 수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커서 머는데도 의사는 안 되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의사가 됐어요. 그 의사가 돼가지고 베르클릭에 와서 의사 일을 하는데 그 수술하는 환자가 생기면은 디트로이트나 시카고나 혹은 저기 미네소타 이런 데서 외과 의사들을 불러다가 수술을 시키고 자기는 조수를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외과 의사들이 와서 수술하고서는 돌아갈 때는 돈을 그냥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환자들 돌보아야 할 돈까지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다음에 영국의 런던 또 다른 여러 곳에 가서 외과를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외과 의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수만 명의 환자들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고 이분이 그 손재주가 아주 좋아가지고 얼마나 그 수술을 정말 정밀하게 잘 하는지 그 어떤 그 다른 유명한 병원의 의사 한 명이 그랬다고 그래요. 당신 이거 환자 하나가 왔는데 보니까 당신 켈록 의사한테 수술 받았군요. 어떻게 아십니까? 켈록 의사의 솜씨는 정말 아주 정밀해서 정말 환자의 상처가 아주 적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존 할비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바느질을 배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의과대학 다닐 때 저 양말을 키우시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존 할비 켈록이 점점 교회를 떠나게 되고 정말 오히려 교회 지도자들을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대학 졸업했다고 교회 지도자들 보면서 당신들은 뭐 대학 문도 못 간 사람들이 무슨 큰 소리 내고 이렇게 교회하고 점점 멀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1907년에 우리 태버네클 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 켈록 의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두 장로님을 뽑아서 가서 권하기로 했어요. 가서 아무리 권을 해도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 완전히 농명책에서 그 이름을 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켈록은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는 이제 결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W.K. 켈록 동생 그러니까 존 할비의 보다 8년 연하의 동생입니다. 근데 이 동생은 비즈니스에 머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켈록 의사가 여러 가지 그
병원 비즈니스를 이 동생한테 맡겨서 하게 돼요. 근데 이 존 할비 켈록이 아까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존 할비 켈록이 그 당시에 환자들이 위병이 많았어요. 왜 위병이 많을까? 그건 잘 씹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레암 크래커라고 이 굳은 음식을 먹이면 많이 씹어야 되니까 위병이 안 날 거다. 위병이 오히려 나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레암 크래커를 그 병원 식단 그 메뉴에 넣어서 환자들에게 먹였어요. 근데 한 번은 그 노인 할머니가 이 회전을 하다 보니까 부러진 의치를 내놓는 거예요. 당신이 먹으라는 이 크래커 먹다가 내 의치 부러졌어. 나한테 10불 물어내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켈록 의사가 그것을 보다가 한참 보다가 10불을 그 환자한테 물어주고 그 다음에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병원에 부엌으로 들어가서 연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맛있고 영양이 있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옥수수를 삶아요. 옥수수 삶아가지고 납작보리 만드는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돌려서 나오게 하는데 뭐 별로 맛이 다른 게 없어요. 근데 한 번은 옥수수를 삶고 있는데 응급 환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응급 환자를 다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주방으로 왔더니 그 삶던 옥수수가 다 탔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버릴까 그러다가 그 기계에다 넣어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바삭바삭해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콘플레이크. 최초의 콘플레이크입니다. 여러분이 아침 조반으로 잡수는 혹시 잡수는 콘플레이크 바로 이 켈록 의사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켈록 의사가 또 한 번은 그 병원 식당 옆으로 지나가는데 뭐 타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주방 문을 열고서 들어가 보니까 그 호콩을 피넛을 닦고 있어야 할 청년이 피넛은 닦지 않고 자기 애인하고 재미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켈록 의사가 너 거기 있는 자루 가져와. 그래가지고 그 자루에다가 다 탄 그 피넛을 다 담아주었어요. 담아가지고 너 이제부터는 집에 가. 너는 파면이야. 다시는 일하러 오지 마. 그래서 집으로 보냈어요. 이 청년이 화가 나가지고 그걸 메고서 집에 가가지고도 그 화가 안 풀려서 방에다가 내동댕이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호콩이 다 그냥 땅에 그 마루에 다 퍼지는 거예요. 그래도 화가 안 풀려서 장도를 하나 가지고서 하나씩 막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데 자기는 다 이렇게 퍼질 줄 아는데 그게 퍽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걸 모았어요. 그걸 모아가지고서는 가지고 켈록 의사 오피스로 갔어요. 켈록 의사 좀 보자고. 켈록 의사가 얘기를 듣더니 그 녀석은 나 안 만나. 이 친구가 그 켈록 의사 오피스에서 그냥 기다렸어요. 밖에서 한참 기다리니까 켈록 의사가 다 환자를 보고서는 밖에 나와요. 켈록 의사님 이거 좀 보세요. 아니 그건 뭔데? 이거 피넛 페이스트예요. 피넛 죽이란 말이에요. 피넛 페이스트래요. 피넛 페이스트? 한참 켈록 의사가 내려다보더니 너 이거 나한테 팔아. 내가 50불 줄 거야. 그래서 50불을 꺼내서 그 청년한테 주고 그걸 가지고 부엌에 가서 실험을 해서 그 다음에 상품화한 것이 피넛 버터. 여러분이 먹는 요즘에 먹는 피넛 버터. 예? 우리 한국말은 뭐라고 그러나? 피넛 버터. 땅콩잼? 땅콩잼이라고 그래? 피넛 버터라는 것이 그렇게 생겼어요. 예? 그렇게 그 연애 과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즈니스가 그걸 세니타스 푸드 팩토리라고 그랬어요. 세니타스 푸드 팩토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동생이 그 비즈니스를 모두 맡아가지고 하고 이 형님하고 동생하고 둘이서 연구를 해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동생이 형님을 찾아왔어요. 형님을 찾아와서 지금 그 주문이 많습니다. 켈록 의사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그 시리얼이 잘 팔리는 걸 보고 당신 이걸 상업화하시오. 이걸 하나의 비즈니스로 만들면은 당신 큰 부자 될 것이오. 그러나 켈록 의사는 내가 이걸 만든 것은 내가 뭐 돈 벌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내 환자들을 위해서,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든 것 뿐이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자꾸 그 환자들이 더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
공장을 더 확장해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형한테 와서 의논을 했어요. 이거 지금 소비량이 점점 많아지는데 좀 더 확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형님한테 얘기했더니 해. 그래가지고 동생이 가서 그 공장을 확장을 했어요. 다 내 구성은 형님한테 돌아와서 이거 지금 확장하는 거 다 끝냈으니까 와서 보시오 그랬어. 뭐? 너 확장을 했어? 내가 언제 하라고 그랬어? 형님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난 그런 일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 동생 WK가 형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형님 내가 지금까지 형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는데 이젠 내가 처자식도 달리고 내가 40이 넘었습니다. 나도 이젠 내 발로 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뭐 배운 거 있습니까? 이 시리얼 만드는 것밖에 배우지 않았으니까 내가 시리얼 공장을 나가서 할 텐데 허락하십시오. 내가 형님에게 주를 특별히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럼 가서 해봐. 그래서 결국 WK가 나와서 결국 켈록 그 시리얼 회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WK는 너무나 비즈니스의 머리가 아주 정말 좋아서 그랬는지 여성 잡지에다가 광고를 내기 시작해요. 여성 잡지에다가 현대 여성으로서 조반을 아직도 그 일찍 일어나가지고 남편 조반하느라고 아침 시간 다 보내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요즘 현대 여성은 그 시리얼에다가 그 우유만 딱 말아가지고 남편 주면 남편도 좋아하고 당신들도 시간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그 좀 깨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만 첫 해에 그냥 100만 불어치 팔리는 거예요. 옆에서 가만히 형이 보니까 배가 아파요. 그 동생이 버는 돈을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이 형님이 그 자기 세니타스 푸드 팩토리라고 한 데다가 켈록이라는 이름을 싹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가만히 있어요. 동생이 형님 안 되죠. 그래가지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님이 또 새로운 그래놀라라는 걸 하나를 또 발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동생이 그걸 또 모방을 해서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번엔 형이 또 안 되지. 그래가지고 또 동생을 법정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말년들을 법정에서 한 10년을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WK 켈록은 일생의 모토가 일찍 나가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하는 게 이 사람의 일생의 모토였어요. 다시 말하자면 부지런함. 아주 이래서 이분이 정말 그렇게 그 돈을 많이 먹고 정말 상당히 비즈니스에 성공을 하게 되었어요. 아까도 우리 거기서 우리 보셨지만은 켈록 의사는 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다고 그랬는데 자전거 타고 출퇴근할 때면은 이 동생은 늘 옆에서 뛰어가면서 형님하고 늘 비즈니스를 의논했다는 그만큼 형님하고 늘 가까이 지냈지만은 형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늘 딱 그러면서 다녔다고 그래요. 그만큼 아주 순진한 동생이었어요. 근데 이 집에 아들 둘하고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큰 아들은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의사로서 상당히 성공을 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그 시리얼 만드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는 시리얼 그 회사의 사장 노릇도 하고 그렇게 아주 성공적인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 아이는 또 비즈니스에 머리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하는 비즈니스를 보더니 자기도 나가서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비즈니스 한참 하다 보니까 그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성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그만 실망이 돼가지고 한참 돌아다니다가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자기 자살해 죽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는 이 할아버지 WK 켈록이 내가 지금까지 정말 너무 비즈니스에 머리를 두느라고 내가 제대로 아이들 교육을 못 시킨가 보다. 우리 오늘 문 목사님 말씀대로 그 유산을 제대로 남겨주지 못한 것을 자기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총 재산의 51%를 떼가지고 켈록 파운데이션이라는 자선기관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다운타운에 가면, 베르클리 다운타운에 가면은 그 켈록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미국에 있는 자선기관들 중에 꽤 오랫동안 5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그렇게 큰 자선기관이에요.
이 자선기관은 켈록 그 회사에다가 회사의 51%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켈록 회사에 거기다가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세계 각곳에 있는 여러 자선 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병원 사업, 학교 사업, 우리 랜싱에 가도 랜싱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우리 켈록관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곳에 있는 자선기관, 우리 벨트 클릭도 물론이고 벨트 클릭에 여기 칼레지가 있습니다. 켈록 커뮤니티 칼레지, 거기도 많은 것을 도네이션하고 각 곳에 도네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WK 켈록은 정말 자기의 자산을 많은 그 좋은 일을 위해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이분이 죽기 한 10년 전부터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Seeing Eye Dog 쇠파트를 늘 끌고서는 다니면서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켈록 의사가 92세가 되기 2달 전에 죽었어요. 이 동생도 자기는 형님보다 더 살아야 오래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형님보다 석 달 늦게, 그러니까 석 달 못 채우고, 형님 나이에 석 달 못 채우고 죽었어요. 그래서 91세에서 92세가 못 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91세에 다들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 가족은 정말 가족들이 없어요. 자녀들이 없어요. 이 가족엔 지금 WK는 2 아들과 딸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우리 켈록 의사 가정에는 아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켈록 의사가 여행하면서 만나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웠는데 42명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치과 의사가 되고 어떤 아이들은 또 간호원이 되고 이렇게 42명을 키우는데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땅을 이 C2 블락 되는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운동장 만들고 수영장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말 탈 수 있는 길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슴 농장도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거기서 잘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켈록 의사가 나중에는 결국 점점 교회하게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 부인, 켈록 의사의 부인은 그 자기 학교에 왔던 학생 가운데 한 여자하고 결혼하게 돼요. 이 부인은 저쪽 뉴욕 쪽에서 그 석사 학위까지 받은 그런 아주 공부를 많이 한 분인데 우리 그 병원에 우리 학교에 우리 그 배트크릭 칼레지에 하이진 스쿨 그러니까 보건대학이죠. 말하자면 보건대학에 입학해가지고 공부하는 동안에 켈록 의사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세븐데이 배프티스트 처치 멤버예요. 제7일 침례교회의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도 우리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그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죽었을 때에 그 부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 세워준 것이 지금 우리 옛날 우리 병원 바로 앞에 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비 안 오는 날 다시 오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